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민족 친일방송 TV조선과 채널A를 저격하는 방송 TV대안에 조동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새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물을 추적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나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은종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입니다. 예,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TV에 대한 주동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니까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분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서기석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죠. 예. 대한민국 시대정신이라는 책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명이 신민철이라고 하더군요. 예, 그 제보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제보에 의하면 본명이 신민철이라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신민철이란 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그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인물을 이제 찾고 또 이제 응징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그간의 그 상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서기삭이라는 본명 신민철이라는 자를 알게 된 거는 그 노컷뉴스의 그 포토 보도 유교부 앞에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갔다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알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자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스스로 친일파 서기석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대정신 책 발행한 거 또 블로그에 쓴 글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고 이자는 대한민국에 숨어든 일본 극우들이 심어놓은 간자다. 확실하다. 이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 일본 간자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찰이나 국정원이 체포해서 어떤 국가법, 보안법 등등으로 처벌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이제 이명박근혜 심판투쟁본부에서 공개 수배를 하고 응징을 하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뜻을 많은 분들이 이제 높이 사고 있고 또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나서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그 인물과 또 통화도 하시고 또 아직은 그 직접 만나신 적은 아직은 없으신 거죠? 지금 그 신민철의 그 제보에 의해서 주소지나 사무실 그 주소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도 가봤더니 사실은 지금 그런 정확한 주소지가 나타나지 않았고 과거에 살던 주소지는 가보니까 지금은 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규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고발장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영등포 경찰서에 제출을 해서 그자의 신원 확보에 좀 더 유리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경찰이 그 핸드폰 전화번호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그자의 신원이 거처가 밝혀질 거라 해서 저희가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투쟁본부가 그 신민철을 잡아가지고 직접 어떤 사적인 어떤 응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저희가 일단 현행범으로 간첩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국정원으로 우선 데리고 갈 겁니다. 국정원에서 구속을 해서 처벌을 하라 얘기를 해서 또 풀어주게 되면 또 체포를 해서 이번에는 경찰에 한번 가볼 거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처벌이 안 된다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투쟁본부가 직접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신민철이와 그 통화도 전화가 직접 그쪽에서 왔었고, 내가 한 번 했고 거기서 3번 왔는데, 뭐 공개 수배에 대한 부분 당장 내려라 이러면서 욕설도 하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내용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직접 한번 같이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 손석입니다. 친일파가 일본하고 뭐 친구를 맺는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한 짓을 숭배한다는 숭일파요, 친일파요. 나라와 민족이라는 거는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민족 정기라는 게 있어요.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라 팔아서 경제 발전하려고 나라 팔아먹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 나라가 위침을 받은 후에 위침이 끝난 다음에 애국과 내국을 가려서 혹한 상과 엄한 벌을 내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음에 위침을 당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라는 의미가 첫 번째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이용해서 쳐들어오면 누가 싸우겠어요? 친일을 하러 가지. 그러면 일본한테 나라 주자고 우리 미국 코리아주로 가든지 일본 한 현으로 들어가면은 더 먹고 살기 좋잖아. 그 논리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사람이라는 건 먹고 사는 게, 지금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저 쿠바나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 우리 60년대 어렵게 살았지만 이웃 간에 서로 형제 간에 우애하고 부모 효도하고 그랬잖아. 몇 살이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46살입니다. 70년생입니다. 하여튼 이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강한 신념이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일본에 돈을 받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신선생은 일본의 간자뿐이 안 돼. 당시가 일본이 36년 35년 침략한 걸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더라도 그걸 고마워해하고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 유지할 이유 없어 지금. 네, 선생님 말씀에 선생님의 순수한 열정을 제가 분명히 참 존중합니다. 친일파 서기석이야. 이 새끼들이 공개 수배를 했대. 우리 경찰서에서 보지 않았지. 이건 도리야. 난 내일 당장 경찰서 고소 들어간.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본인이 스스로 친일파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백은정 대표께서 아주 뼈아픈 그런 훈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존중한다고 하고 있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신민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준동하고 있는 친일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또 그런 지적을 받는 사람들이 다 함께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그 뒤에 또 진행된 그 과정이 신민철을 공개 수배를 해서 예.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더니, 신민철을 알기 전에 KBS에 뭐 조우석 이사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조우석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뭐 미디어 팬, 변희재 등등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미디어 편에 칼럼도 썼는데 조석이라는 사람도 이 신민철과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친 사람 뭐 탓하냐 그냥 관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민철과 비슷한 사람들이 중요 요직에 지금 박근혜가 지금 중용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민철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계 쪽으로 많이 갔는데 KBS 이인호 이사장, 그렇죠. 조석 이사, 그 다음에 MBC 고영주,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 박효종.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이 얘기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라이고 광기를 부리는 인간으로 많이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관심을 갖지 말자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죠. 네. 그래서 신민철이 같은 신민철은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민철의 주장을 받아주는 게 일배충들이 또 받아주고 있어요. 어떤 사교가 처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암세포 마냥 이 사회를 침투해서 혼란을 시키듯이 대한민국이 신민철이 같은 자를 그냥 놔둔다면은 신민철의 생각이 퍼져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신민철이가 이 얘기한 일제 36년은 한민족 역사상 제일 황금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더 충격적인 건 세계적인 영웅 일도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는 정말 나쁘니까 동상도 철거해야 될 뿐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고종을 죽였어야지 왜 이또를 훌륭한 사람을 죽였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5년 10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배충들 주장같이 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 또 그런 비슷한 성향들이 대한민국 어떤 정부나 언론계나 이런데 속속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사전에 싹을 잘라야 된다. 해서 저희가 공개 수배를 하고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애만히 쓰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백은종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민철이라는 한 개인의 그런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고위직에 곳곳에 이렇게 비슷한 생각, 뭐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이렇게 모시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몇몇 그 교수나 지식인들의 그 발언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뉴라이트라는 그런 단체를 숙주로 삼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고위직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에 접어들 수 있었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이런 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유엔 인권위에서 성노예로 규정하고 또 일본의 그 사죄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또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이름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우리 TV 대안에서도 이런 반민족 친일 행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고 앞으로 함께 응징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몇몇 분들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은 일부 증언은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법적인 사료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뉴라이트의 재단 이사장 측에 있는 안병직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영훈 교수, 고려대 한승조 명예교수,
이분은 뭐 명의교수에서 사퇴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이사장이라는 또 이런 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 학교가 그런 전통이 세워진 건가요? 고려대 한승조 명의교수가 사실 이 발언을 2005년도에 했을 때 제가 매우 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이린 씨하고 유인물도 제가 또 뿌렸던 그런 일이 또 떠오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원망하기보다 축복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게 한승조 교수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는 고려대 경제연구소의 정한기 연구교수라는 이 분이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그 시대엔 모두 친일파였다. 그러면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 모든 것을 던져서 목숨을 던져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005년도 한성조가 그 발언했을 때 우리 진행자께서 직접과 1인 시위를 하고 하셨다겠죠? 네, 학교에 제가 직접.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그런 어떤 소극적인 그 반발 또 뭐 이런 행위들을 많이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반성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좀 난감합니다. 사실 이제 그 일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솔직히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그렇게 좀 시민들이 나서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또 1인시 등등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면 좀 누그러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서는 겁니다. 네. 이번에 박유하 교수는 지금 현재 기소까지 됐어요. 사법. 네, 검찰에서 기소를 했죠. 박유하 교수의 그 얘기 좀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건 정말 더 놀랄 정도인데요. 예, 세종대 1호 일문학과의 박유하 교수는 이런 발언을 했군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다. 자발적 매춘부.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이다. 정말 네. 충격적인 발언이죠. 네, 그렇죠. 네. 2005년도에 한승조 발언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반박을 해왔고 2008년도에 우리 행동본부가 뉴라이트 알리기 운동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잘못된 부분들이 변화가 없이 계속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옳습니다. 그래서 박유하 신민철이도 일본 극우 세력이 힘면은 간자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응당한 응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당국이 기소를 해서 벌금 몇 푼 물리는 정도, 뉴라이트의 잘못을 그냥 인터넷에 얘기하는 정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의 10여 년 동안 해왔는데 더 확산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민족 정기는 허물어져 가고 친일 매국노 세력들이 준동하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라도 좀 더 강한 일별밖에 국민들이 정말 보고 이렇게 친일 매국노 짓을 하면은 저런 어떤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바로 이 얘기하는 어떤 응징문화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응징문화는 뭐 무슨 힘은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게 아닌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놈하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응징문화인데 저희 투쟁본부 제가 나서게 된 부분은 박유하나 신민철이에 대한 일별밖에 응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그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응징을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지금 시작한 거고, 기어코 이거는 저희가 어떤 법적인 또 어떤 명분상 또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의무적인 거로 해서 진행을 해갈 거고, 여러분들이 좀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무리한지 무리하지 않은지 판단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백은종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물론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TV 대안도 바로 TV조선과 채널A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민족 친일 언론의 역사, 그 업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지 않고 또 언론 권력을 장악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응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자주 모셔서 좋은 말씀 또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 우리 진행하신 분이 조동아리 놀리지 마라. 조선 TV 플러스 채널 A까지 덤으로 응징을 하고 어떤 잘못된 보도들을 직접 우리가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데 지금 이 박유화나 신민철이나 이런 친일 부분에 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TV조선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에 대해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이제 덮고 넘어가자. 저들이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그만 덮고 일본과의 화친 친화, 우호를 증진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또 진정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그런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께서 저 노구를 이끌고 이제까지 외치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고요. 더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 이런 지식인들이 우리 할머니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동조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도우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박유화와 신민철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라고 하는 박유화는 그 성노예, 일제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군인은 일제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였다. 이런 발언했고 그냥 자발적으로 몸을 팔러 간 매춘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종대 교수가 한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또라이다 미쳤다 하고 그냥 놔두자 하는데 박유화는 교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하는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발언의 책임을 냈죠. 그리고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기라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간 14살 먹었던 초경도 치르지 않은 이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할 일본군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일본 간첩이 확실해 보이는 신민철은 유고교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인텔리입니다.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다. 이자는 거기 더해서 우리 한민족 역사상 일제 36년이 최고의 항원기였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제 36년 우리를 그 침략한 일제에서 감사를 표해야 된다. 이뿐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 세계적인 영웅인데 안중근 의사가 그 영웅 훌륭한 사람을 암살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 동상을 철거해야 될 뿐 아니라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 이토를 죽이는 게 아니고 고종을 죽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었군요. 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르고 계셨던 그런 많은 부분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친일 매국노라고 불러야 되겠죠. 친일 매국노들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의 정도로는 이 문제가 개선되기가 힘들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바로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응징에 나선 것이고 또 그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또 많은 수고를 하시게 될 텐데요.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예. 제 각오를 좀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시죠. 길거리 가다가 어떤 큰 바위 때문에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다. 근데 그걸 치우려고 한 사람이 나서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걸 치우다가 잘못돼가지고 바위에 깔려 죽는다 하더라도 그 목숨은 헛된 목숨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이번에 신민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민철이라는 자를 응징하는데 저 모든 전력을 다할 생각으로 지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KBS 조우석 이사라든지 뭐 등등 계속 지금 강도를 더해가면서 친일 매국노 짓을 하는 자들의 어떤 뜨끔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나아갈 계획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높으신 뜻과 또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건강하셔야 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건강 잘 보살피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일의 진행 그 과정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를 모시고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충격을 받았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민철 자칭 친파로 자처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녀상을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추적과 또 통화 내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통화 내용을 들어보신 것처럼 또 우리 백은정 대표의 설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친일파, 친일 매국노들이 준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더욱 친일파들이 준동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숭고한 투쟁에 대해서 폄하하고 무시하는 이런 풍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바로잡아야겠고, 저희 TV 대안이 바로 TV조선과 채널 A를 저격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들이 친일 언론으로서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언론 권력을 쥐고 그들과 함께 노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TV 대안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고 많은 뜻 있는 시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된 많은 사람들을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많은 요직에 앉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사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데 나름대로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물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인물은 바로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입니다. 조우석 KBS 이사, 그리고 KBS 이사장 이인호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효정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렇게 우리 방송계를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언론이 살아야, 언론이 바로 보고 바른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파적인 사고방식, 그것도
친일 매국노 그 집단들이 이 여론을 장악하고 있고 조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는 우리 사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많이 들었고 또 다른 방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TV 대안이 나서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취지, 그런 흐름을 읽고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과거의 문제로 덮어버리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뿌리를 가지고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뒤엎으려는 그런 무리들의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자, 우리 TV 대안이 저항과 응징이라는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그에 걸맞게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구체적인 응징의 방식을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 힘으로 저희는 꿋꿋하게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분들이 덕담을 주고받고 또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한가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새해 복 많이 쟁취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길에 우리 TV 대안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올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복 많이 쟁취할 수 있도록 싸워 나아가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